네, 안녕하세요. 자, 이 시간에는 고롱생명과학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인보사에 대한 그러한 긍정적인 내용이 나오면서 지금 코오롱 그룹 쪽이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제가 한 가지 미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코오롱 생명 과학뿐만이 아니라 티슈진부터 여러 가지 코오롱 이 인보사가 문제가 되면서 자, 이 종목에 있어서 분석을 과연 우리가 주식을 우리가 매매한다든지 분석할 때 기업적인 분석이 아니라 그러니까 기술적인 부분이 아니라 기업이나 이제 재료를 분석을 해서 매매하신다라고 대부분 얘기하지 않습니까? 그 부분을 가지고서는 네, 이러한 내용을 이 흐름을 혹시 예상이 되셨습니까? 제가 티슈진에 대해서 또 코오롱 생명과학을 분석을 하면서 상당히 욕을 많이 먹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. 어, 이게 상대성이죠.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물리신 분들 티슈진 같은 경우에 제가 이 고점에서 매매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. 어, 그리고 나서 밀리면서 제가 이거 작업을 해야 된다. 이러한 내용을 제가 계속 말씀드리면서 티슈진도 그리고 코오롱 생명과학도 마찬가지로 빠지면서 이러한 작업을 하면서 이 물린 애들이라는 것은 투자자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큰 손이던 세력들도 물린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됐거든요. 그래서 이 작업을 계속 해야 된다. 그냥 이렇게 빠지면서 상승 없이 이렇게 빠지는 게 아니라 상승을 만들면서 빼야 된다. 그래야지만 얘네 물린 애들, 이 큰 손 애들이 그것을 가지고 어느 정도 만회하면서 나중에 다시 작업을 해서 올린다. 이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고, TCG 같은 경우에는 제가 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코오롱 생명과학의 모습을 나중에 봐라. 상장 폐지다라고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얘기했지만 상폐에 되는 부분을 코오롱 생명과학이 어떠한 모습이 나오는지를 보면서 나중에 판단해도 늦지 않는다. 저는 이 코오롱 TCG인이 정지가 되면서 저는 상폐가 안 될 거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. 뭐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고,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이 코오롱 생명과 그 다음에 이 흐름을 보면은 나중에 TCG도 결과가 나올 것이다. 그러니까 거기에 따를 것이다.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. 제가 지금도 이 시간에도 이거를 기술적으로 분석을 할 건데 기술적인 분석이 아니라 기업적인과 부분과 재료를 가지고 분석을 해왔고 매매하셨다라고 하면 이 인보사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이 흐름을 혹시 예측하셨습니까? 그 예측이 재료나 기업적으로 안 되셨다라고 하면 제가 기술적으로 분석하는 거에 있어서 예 그렇게 뭐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?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. 기술적으로 저는 분석을 또 하겠다. 지금 상황에서 이 부분 제가 이러한 부분과 그 다음에 인보사가 뭐 어떻게 될지 제가 알겠습니까? 예, 저 같은 뭐 이런 소액 투자자가 알 수는 없죠. 정보가 없으니까. 하지만 긍정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나올 수밖에라 그러면 또 너무 확실성인데 나오는 것이 확률이 높다. 상승을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고 제가 이번에는 아예 분석 자체를 안 했어요. 이거를 분석을 할 이유가 없는 게 이러한 내용 이미 저는 말씀을 드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런 결론이 나와야지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려도 좀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은 결론이 나왔죠. 나와서 여기에 있어서 과연 그러면 상승에 대한 부분이 어디까지 갈 것이냐 이 내용이 본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해결된다. 그러면 그 문제로 이 문제로 빠졌기 때문에 이 문제 해결되면 이렇게 간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. 틀린 내용은 아니죠. 틀린 내용은 아니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이게 바로 너무 기술적인 부분이 아닙니까? 말 그대로 재료, 이 기업에 대한 재료를 생각한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상승이 나오면 그 재료의 그 값어치, 그 값만큼 올라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재료를 갖고 기업적인 분석을 하는 사람들이 여기에서 빠진 만큼 올라가야 되는 게 아니야. 이게 저보다도 더 기술적인 내용을 얘기를 하는 거죠. 저는 이거는 아니다. 물론 장기로 봤을 때 뭐 10년이나 뭐 몇 년 후에 올라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나중에 뚜껑을 열어봐야 된다. 그래서 저도
사실 여기를 간다라고 못 간다라고 얘기도 못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10,000원대 이것도 얘기 안 할 수 없습니다. 그렇죠? 그러니까 사람이 이 주식이 어디를 갈 거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제한적인 여기를 가는 것도 가는 거지만 이 가기를 위해서 이 위치를 가기 위해서 어떻게 이 많은 물량을 어떻게 끌고 올라가야 된다. 과연 이 많은 물량들을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에서 매도 없이 순수의 매수만 가지고 올라갈 거냐. 이 물량을 갖고 올린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? 웬만한 진짜 개인 투자자분들이 뭐 삼성전자든 대형주로 팔고 이 코오롱 생명과학이라든지 코오롱 그룹으로 들어와서 순매수가 들어와야지만 이거를 이렇게 계속 끌어올릴 수 있지 않을까.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. 그래서 자 월봉상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자 이 패턴을 잘 보시면 자 많이 보셨을 겁니다. 이 패턴이 대부분 뭐 신라진도 그렇고요.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이러한 패턴인데 여기에서 이렇게 올리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. 특히 제약바이오라든지 좀 묵직한 종목들을 보면 쉽게 이렇게 올리는 종목이 바로 있었느냐? 저는 못 본 것 같습니다. 제가 뭐 모르는 거죠. 제가 모르는 거일 수 있는데 이러한 모습으로 급등을 시킨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. 그러니까 올리더라도 시간 올렸다 뺐다 눌렸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어느 정도 이 물량을 좀 해소해 가면서 이거를 좀 들어 올려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. 월봉상에서 위치를 한번 본다라고 하면 거래량이 상당히 계속 잘 터진다. 매수의 물량이 상당히 좋아진다. 라고 하면 제가 보는 위치상으로 본다. 이러한 부분까지는 사실 저는 좀 그렇고요. 이 양봉 캔들에 대한 이 부분을 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여집니다. 이것은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여기에 대한 부분, 자 여기를 이렇게 들어 올리는 이 부분, 여기에서 지금 이평선이 자 지금은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만나는 부분이지만 나중에 이렇게 빠지지 않습니까? 그래서 저는 이평선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캔들에 대한 부분을 여기에서 자 거래가 많이 터졌던 이런 위치를 보시면 여기는 빼면서 거래량이 줄지 않습니까? 근데 여기가 이렇게 거래량이 많다라고 해서 또는 여기가 여기에 비해서 거래량이 없다라고 해서 안 좋은 게 아닙니다. 그 이유는 이 거래량이 여기에 이 캔들의 뭐 윗골이라든지 이 캔들에 다 집중된 게 아니라 제가 항상 표현을 뭐라고 하죠? 매수 매도에 대한 거래가 많은 것 뿐이지 실제로 여기가 무거운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이 거래량이라도 충분히 자리를 잡아주는 것은 좋은 모습이었다라고 저는 보여지는 거죠. 그리고 이 월봉상의 캔들에 대한 이 부분, 이러한 그림이 그려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것을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. 그 다음에 예전에 제가 분석을 해드렸던 부분이 이 차트 그냥 이겁니다. 이 가격도 제가 예전에 설정해드린 그대로입니다. 이 중간중간에 제가 분석을 해드린 내용도 있지만 그 부분은 일단은 말씀을 좀 드리지 않겠고요. 여기가 어디냐? 이 라인대가 여기에서 이렇게 빼는 과정에서 어떻게 한번 주춤했던 부분. 그러니까 여기는 새로운 고점이라고.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이렇게 빠졌는데 야 여기가 고점이다라고 하면 도대체 무슨 분석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. 근데 이러한 이 부분에서 자 여기에서는 그냥 다른 아예 구역이라고 보시면 돼요. 이 구간 자체를 그냥 다른 데다라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여기에 고점이에요. 완전 고점. 새롭게 분석을 해야 된다. 그러니까 코오롱 생명과학은 어떠한 뭐 인보사든 뭐 어떤 재료를 가지고서 이렇게 끌어올렸다라고 하면 그게 이제 소멸이 된 거 아닙니까? 어떠한 뭐 인보사뿐만이 아니라 다른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이렇게 끌어올렸지만 그게 없어졌다. 그럼 여기는 없어진 거예요. 없어진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부분은 새롭게 봐야 된다. 그게 최고점 자리예요.
자, 제가 이걸 말씀드린 이유가 보겠습니다. 이 고점이다라고 생각하는 자리에서 이 최저점 자리를 이렇게 보겠습니다. 저기 대략 한 78%예요. 그러면 고점이라는 이 위치에서 자, 지금 보면 최고점은 여기 아닙니까? 최근에 봤을 때 여기에서 이렇게 빠졌을 때 대부분 80%에서 반등이 나옵니다. 근데 이거는 제가 끼워 맞춰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. 이때 제가 말씀을 다 드린 내용을 가지고서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그래서 여기에서 반등이 나오는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었던 부분이 이 내용이고요. 그 다음에 여기가 어디? 중심입니다. 바닥 중심이 아니라 그냥 중심이에요. 자, 여기 보겠습니다. 이 바닥 중심에 대한 이 부분에서 자, 여기 보시면 60%입니다. 중심에, 그러니까 고점이 아니라 이 중심에서 어디? 예, 중심 상단에서 밑으로 뺄 때에 제가 얘기하는 40에서 60짜리예요. 자, 그러면 이 부분 대략 한 60 정도가 좀 안 되죠. 한 3% 정도 부족하죠. 여기서 기술적인 부분이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자,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럼 반대로 계산을 해야 돼요. 자, 제가 모든 종목을 최근에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상한가 간 자리가 여기입니다. 여기 이 자리예요. 지금 이 자리가 160%를 뛰어넘은 겁니다. 바닥에서요. 상당히 많이 올라간 위치죠. 그러면 이 위치에서 여기를 한번 여기에서 봐야 돼요. 이렇게 여기에서 제가 기준자리죠. 이 위치에서 여기를 올라오고 자,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여기 올라오죠. 여기에서 기준을 잡았던 이 자리에서 어떻게 70%에 대한 60에서 70을 본다. 그럼 대략 한 4만 원 정도가 된다라는 거죠. 그럼 기술적으로 볼 때에 자, 제가 지금 여기 자리를 말씀드렸잖아요. 그러니까 아주 정확한 건 아니지만 월봉상에서 이런 그림이 나오더라. 예, 이런 그러니까 또 이렇게 질문 주실 거예요. 종목마다 다른 거 아니냐? 아닙니다. 종목마다 다른 게 아니라 종목에 있어서 그 위치와 수급과 여러 가지를 봤을 때 패턴이라는 게 비슷하게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. 그러면 이 가격대를 단기적, 자, 중기적으로, 중장기적으로 뭐 10만 원, 뭐 20만 원 보시는 분들, 예, 뭐 보실 수 있습니다. 그거는 뭐 제 의견하고 좀 별개의 의견이고요. 주봉과 월봉에서는 이 4만 원대가 일단 예, 단기적으로 고점이 될 수 있다. 그러니까 정확하게 뭐 얼마다라고는 큰 그림은 알 수는 없지만 저는 주봉과 월봉상의 위치를 본다라고 하면 예,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이거를 중장기로 보시는 분들 쭉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10만 원, 20만 원 뭐 이렇게 갈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예, 뭐 홀딩을 하셔도 되겠지만 저는 홀딩 사인 드리는 거 아닙니다. 저 같으면 아무리 좋은 재료와 기사와 뭐가 이렇게 나온다 하더라도 조금씩 익절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.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. 그래서 내일 당연히 뭐 추가 상승이 나오겠죠. 그 추가 상승이 나왔을 때 그 부분에서 아무리 좋은 재료라 하더라도 익절을 조금씩 해 나가시는 분할로 매도를 해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. 단순히 상승, 상한가 안착하고 추가 상승이 나온다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. 예전에부터 분석한 내용을 있는 그대로 가지고선 제가 예, 이 근거가 있는 자료이지 않습니까? 예,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는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네, 한번 대응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꼭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하실 필요는 당연히 없죠. 근데 저는 제 개인적인 예, 의견을 말씀을 좀 드려보는 겁니다. 한번 내일 이후의 흐름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구독과 예,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